오늘 강연해 주실 하소라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MZ세대 정치학 석사를 하고 있는 하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MZ세대의 북한 인식. 왜 도대체 MZ세대들은 통일에 무관심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MZ세대들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MZ세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조사했던 것들과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MZ세대 북한 인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PPT 보실까요? MZ세대는요, 네.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X세대 다음에 출생한 세대예요. 그래서 연도수로 따지면 1981년생부터를 M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997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Z세대라고 합니다. 그 MZ세대들이 보면 북한에 대한 무관심 조사 표인데요. KINU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고요. 요게 MZ세대의 무관심을 드러내주는 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무관심을 드러내주는 표인데 밑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관심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의 무관심도는 74.1%를 찍었다고 해요. 그러면 MZ세대는 왜 이렇게 통일에 무관심한 것인가? 과연 MZ세대는 통일에 무관심한 것인가? 정치 외교에 무관심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막대기가 있고 초록색 막대기가 있죠. 각각 하나는 상승하고 있고 하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 그래프일까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까요? 통일에 관한 건데 첫 번째 파란색 그래프는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입니다.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2016년 43.1%부터 출발해서요. 2017년 46%, 2018년 48.6%, 그리고 2019년에 반을 넘습니다. 50.7%, 그리고 2020년에 55%고요. 현재 2021년에는 몇 퍼센트일까요? 56.5%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초록색 그래프는 그럼 어떤 걸 나타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이에요. 몇 퍼센트부터 시작했냐면 37.3%부터 시작했어요. 2016년에. 그리고 31.7%, 28.8% 쭉쭉쭉 하락해서 현재 2021년에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25.4%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암담하죠. 그만큼 이 연구를 조사한 연구실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이 하나의 대안일 필요가 없다고 MZ세대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정치 외교 자체, 그 현상 자체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길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MZ세대한테 통일의 그런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MZ세대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MZ세대의 북한 인식과 관련된 특징들만 위주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international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못 해드린 것이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도 굉장히 차이점을 보여요. M세대, 밀레니얼 세대는요,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환경 둘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환경을 처음에 접했다가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불리고요. Z세대는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있었다라고 해서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해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MZ세대의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워라밸입니다. 이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죠. 그래서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기업 임원진 분들께서 MZ세대의 퇴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게 깊다고 들었는데, 그런 개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의 회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공통점은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기성세대와 중요한 분기점을 갖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변화할까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져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약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속만 하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혹시 MZ 세대가 평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근무 환경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제적인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얻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MZ 세대들의 방식을 여러분이 온전히 한번 느껴보십사. 제가 한번 그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A사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PPL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고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한번 MZ 세대들이 어떻게 요새 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틀어주세요. How's the whole working from home thing going for you? Whoa! What? No! Guys, does anyone have my iPad? Close your eyes, gently deepen your breath. Babe, your boss is FaceTiming you. Vivian? This is not good. Morning. Good morning. So Project Pandora's box is back, and we need to present new designs on Monday. Oh, and it needs to be recyclable. Any questions? Yeah, when you say recyclable, Good. No! What's going on? Project Pandora's box is back. What? No! We can't do this in 1 week. It's just a box. But we're working from home, Bridget. Exactly. And I got kids all week. And I have my mom all the time. You say something, boo-boo? We can totally do this, okay? Today we'll get up to speed, and then tomorrow we think inside the box. What day is it? Monday. I thought it was Tuesday. She's serious? 10 minutes for lunch. It takes 15 minutes to make lunch. Oh, so you got my schedule. Okay, so I'll send over the rebrief. Does anybody have a spec sheet? Oh, wait, I think I have it. Perfect. Scan it and send it. I don't have a scanner. There's one on your phone. Where? To send notes. Oh, this is really cool. Whoa, make it stop. At 8 a.m. tomorrow, remind me to remind the team about. Come on, no one has anything? Nothing? No ideas? Guys, simmer down. Dave, please. Sorry, guys. Well, know, I did have I was- this. Oh, sorry. Sorry, go ahead. You go, Brian. No, Well, I was like I was just trying to saying, say. if- Please, just one of you go. Well, I had this dream last night that the box was like a transformer. This is why I hate brainstorming. Come on, we just need a solution that is lightweight and sustainable. And cheap. Dad, it's overrunning! Ew. You should go. Too expensive. What about tissue paper? Too fragile.
Any other ideas? Did you guys hear? I think Vivian has a new assistant. That's like the 4th one this year. What happened to the one that cried all the time? She had to go back to Canada. What if we did something like this? Meatballs? No, hexagons. Yeah, it's cool. Like this. Honeycomb. Yeah, we can totally make honeycomb out of cardboard. Wait, this could work. Hey, guys, hey, slow down. Do not put that in your mouth. Hey, good morning. Morning! Great work, everybody. We are really making progress. Oh, shoot. Vivian's calling. Oh, great. Morning. Hi. 2 things. The presentation has been moved to this Friday, and Friday? I have to take this. What was the second thing? I wish my mom had a pool. No, the budget just got cut in half. Of course it did, because that's what happens. They cut the budget in half, and then they're going to cut it in half again. Do you think you should call? No, do not say his name. I would rather speak to my ex-wife than have to talk to Mike from finance. How are you, buddy? Yo, Are those swords? they're katanas. Right, you are. So, listen, did Vivian speak with you yet? 네. Maybe, maybe not. 여기까지 볼까요? 네. 네. 그 어떤 거 보셨어요? 네? 어떤 게 보이던가요? 그쵸. 자기의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일을 동시에 하죠.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스캔도 하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업무 환경에 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MZ세대한테 내재되는 게 있어요. 이게 MZ세대의 북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고 나도 저 사람이랑 같을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생활을 하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만 도달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 다양성의 존중이 안에 깊이 뿌리 깊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하는 이유도 나의 개인 워라밸이 없어서가 1위예요. 자, diverse,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 다양성이 왜 북한 인식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다양성의 반대말이 뭔가요? 그렇죠, 통일성이죠. 네, 동질성, 통일성입니다. 우리 보통 뭐 어디 패러디물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자, 우리 메뉴 통일시킬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MZ세대들 어떻게 반응해요? 왜요?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왜 메뉴를 통일시키죠? 이게 뭐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기종만 하더라도요. 너 어느 회사의 핸드폰 쓸 거니? 그러면 그 핸드폰 사면은 너의 배경화면은 어떤 걸 할 거니?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를 깔 거니? 이렇게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북한 인식과 관련된 특징 볼게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세대 MZ 세대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MZ를 대표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예요. N개라고 하죠. 보통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라 N개.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엔잡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잡러가 왜 생길까요? 그리고 이게 북한 인식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제가 가장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맹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노심자와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는 어떤 건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노동자가 어떤 건가요?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노심자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신과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질문을 해드릴게요. 조선시대의 노동자와 노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더 다양하겠지만 보통 선비나 그런 정사를 돌보는 사람들은 노심자였고, 뭐 어떤 농사를 짓거나 이런 그런 노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쓰는 노동자였죠. 근대 사회는요? 노동자에는 산업 노동자가 있을 거고요. 노심자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기성시대 세대 분들 중에서 MZ 세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뭐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뤘는데 너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냐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뭐가 힘들까요? 가까운 미래에 노동자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대체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힘을 쓰는 것들이 다 기계로 대체가 됐죠. 그러면 산업화처럼 저희가 어디 가서 힘을 쓰면서 일하고 싶어도 저희는 기계에게 안 돼요. 기계에 밥 달라고도 안 하죠. 뭐 힘들다고도 안 하죠. 그렇죠?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대체되고 있어요. 노심자는 어떨까요? 청년들이 가까운 미래 또는 현재에 노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답이 안 나오죠. 자,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있긴 있는데 근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통계를 볼게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2033년까지 현재 직업의 47%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나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현재 기존에 있는 직업의 47%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거 되려고 이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이 직업이 사라질 확률이 반반이야.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2017년 연구 결과가요. 2030년 국내 398개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에 84.7%는 AI가 인간보다 낫거나 같아서 현재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 상당 부분이 쓸모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앞으로 뭐 먹고 살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은 부분에 뇌를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 영역으로 꼽혔던 의사, 변호사, 교수도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MZ세대가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입사 1년도 안 돼서 퇴사한대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비춰봤을 때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회사가 그 급변하는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지도 확신이 잘 안 들고,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나를 지켜줄지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능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를 좀 더 공부해가지고 나의 능력을 많이 키워놔야 할 것 같은데 한 회사에 있기에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량이나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서는 나의 능력을 고양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3위입니다. 그런 이유가 3위예요. 1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이 없어서, 2위는 낮은 연봉, 3위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3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MZ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한 이유 첫 번째, 넘쳐나는 정보와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 다양성이 너무 당연한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다르고 심지어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들도 다른 사람들일 텐데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이 이제는 조금씩 설득력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MZ세대에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치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한번 제 아버지께서 군인이시라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나진 않고 이렇게 통일 전망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의 MZ 세대들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저들이 외국인이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내셔널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그런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통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3번,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계별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평화로 가기 위한,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들에서 이게 글로써 배우고 글로써 이제 그런 거를 느끼는 거지 내가 직접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에 통일이 됐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통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들은 체제 보장의 마지막 수단이 핵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통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만약에 핵을 가지고 통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그 북한의 땅을 당장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그런 노동력이 굉장히 싸다고 하는데 그 북한의 그 노동력 싼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 그러면 나랑 이분이랑 월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북한은 2등 시민이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 또는 종전선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다음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 물론 전문가분들끼리 또는 통일 이제 MZ 세대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반인 MZ들 사이에서 그런 논의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뭐 이상가족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또는 현실에 와닿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정치 스터디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MZ세대는 왜 통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이지가 않아서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랑 정말 통일을 하고 싶은 건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MZ세대의 통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MZ세대는 국제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계 속에 예를 들어 지금 벨라루스와 폴란드 사이의 그 난민 문제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뭐 배후에 뭐 누가 있다 뭐 이렇게 신냉정 체제가 다시 온다 이런 국제 관계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한반도 평화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금 좋은 어떤
분위기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냐 하는 설득이 그 이전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라는 설득보다 훨씬 더 MZ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당위성, 이것도 중요하죠. MZ세대들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고민이 아주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비용보다 통일할 때 드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 든다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이 통일할 때 들었던 비용이 3천조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한국이 통일을 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경 3천조더라. 그러면 3천조 퉁치고 1경이 남더라. 오히려 이런 얘기가 민족의 당위성보다는 그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것도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그 MZ세대가 관심 있는 주제와 그다음 통일을 엮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식량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뭐 기후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했을 때 미래 식량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그린바이오라는 산업, 요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인데,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이에요. 그린바이오. 그래서 쌀을 보통 재배할 때 1년 동안 재배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1년 동안 쌀의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들과 관련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문제를 북한과 함께 협력자로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신다면 청년들도 이게 나랑 멀지 않은 문제네, 내가 관심 있던 분야랑 엮어서 뭔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있잖아요, 왜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밥 먹자, 옛날에는 식사를 하시면서 소통을 했어요. 그쵸? 세대 간에. 근데 요새는 다들 MZ세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놀 때나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핸드폰이 소통의 방법이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대면이 소통의 방식이었다면요, 요새는요 핸드폰이 소통의 방식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너 왜 핸드폰 해? 이렇게 해서 싸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M세대와 Z세대도 갈려요. 제 막내 동생이 Z세대이고 9살 차이가 나는데, 참 저는 인터넷 하면서도 제 Z세대 동생한테 너 왜 핸드폰 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요. 다른데 일단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담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소통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CJ ENM에서 조사한 그 레포트인데요, 그 20대를 조사한 레포트인데 잘 안 보이시죠? TV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더 소통의 창구로서 유용하다는 내용이에요. TV 요새 넷플릭스는 보긴 하는데 제 주변에 TV 보는 친구 잘 못 봤어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넷플릭스도 인터넷으로 심지어 봐요. TV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근무를 해야 돼요. 근무를 막 하다가 퇴근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에 갑자기 저렇게 그래프가 뛰죠.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저 시간대 어느 시간대일까요? 8시부터 11시까지예요.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요새는요 AI가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다 띄워주는데 그게 시간대를 겨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할 때 저로 시간대를 겨냥하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만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다양한 플랫폼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땡사도 있고 N땡사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유땡사를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땡사 중에서도요. 자, 요새 유땡사가 새로 시작한 숄츠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숄츠는요, 여러분 혹시 틱톡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실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내가 그렇지만 어쨌든 틱땡을 보시면 총 영상의 길이가 15초가 잘 안 넘어요. 그만큼 15초 넘는 것에는 MZ세대는 질려한다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는 8분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15초. 이것이 제일 인기가 많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따로 이제 숄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15초가 넘지 않은 컨텐츠들로 계속 연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도 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짧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 메타버스 요새 엄청 핫하죠. 메타버스를 혹시 써보셨나요? 활용해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프렌드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죠? 요새요 젊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학식, 졸업식, 뭐 아니면 회사의 어떤 워크숍, 강연 이런 것들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대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강연들, 많은 행사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 어떤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플랫폼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여기 보면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플랫폼서부터 이제 컨텐츠까지 들어왔는데 컨텐츠에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컨텐츠는요. 그 게임 생중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 그리고 세 번째가 저거는 이제 남녀 통틀은 통계입니다. 세 번째가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 조금 더 창의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일이라는 주제에다가 그 뮤직비디오를 합한 컨텐츠를 이번에 통일부에서 좋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 링크 틀어주시겠어요? Every love I had always had a shelf life. Gotta have some fun, but it never felt right. I just wanna meet someone that makes me crazy, who gets me loving every second that we waste. I ain't asking for too much. Don't have to call it love. I know what I want. I know what I want, yeah. I just wanna feel good, feel good, feel. I just wanna feel good, feel good. I wanna feel good. Feels good.
feel good like the way it should. I just want that real love. I just wanna feel good. I just wanna feel good. I ain't asking too much. I just wanna feel good. I just wanna feel. I wanna feel good. 어떠신가요? 창의적이죠? 네, 가보고 싶게 만드는 요새 MZ세대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정말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합니다. 근데 시켜서 막 하라는 거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또 가치 중심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때까지는 만약에 제가 동생이나 아니면 형이나 이렇게 싸웠어요. 그랬을 때 이걸 관계를 풀어갈 때 그 전에 싸웠던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보다는 이 둘 사이가 갑자기 협력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외부에 풀어나갈 문제들이 생겼을 때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상황들을 계속 인지를 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그런 과거의 적이 아닌 미래의 협력자로 인식하는 그런 통일 방안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때까지 저는 정치학 석사 MZ세대를 대표하는 안 쓰겠습니다. 대표하지 않습니다. MZ세대의 석사 하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해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저도 MZ 세대에 대해서 처음 한 것 같아요. 강의 잘 해주신 하소라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도 오늘 온라인으로 전체 회의며 저희 오늘 특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까지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